예, 서울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쇼입니다, 서울. 보통 이렇게 화요일 날은 경제나 IT 관련된 소식들을 갖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IT와 경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권명관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뭐 계속 경제는 안 좋다 그러고 네. 예, IT 업계들도 뭐 굉장히 한파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권 기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권 기자님도 그런 한파를 느끼시는지 또 실제 업계들이 그런지. 업계가 지금은 약간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몰려오는 시점이거든요. 예, 특히 예. 지금 저희 오늘 생방송하는 이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큰 IT 행사가 열리고 있잖아요. CES 맞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곧 몇 시간 뒤면 열릴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제품으로 탄생하는 시기가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대되는 것들이 이제 많던데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지금 안 좋다 하는 건 좀 엄살을 부리면서 변화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변화가 워낙에 빠르게 일어나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기 힘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단 한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도 곧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오늘 얘기하시는 주제가 기업의 사회공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네. 아니 물론 연말 연초면 다 사회공헌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 IT와 경제를 엮어서 사회공헌 얘기를 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얘기인가? 일종의 저도 참 이 단어 재밌어하고 좋아하기 하는데 융복함이라고 할까요?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사회 비주류 분들, 뭐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어떤 장터를 만들어 놓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아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진짜 좋은 물건 만들면 사회공헌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니야. 기업도 사회에 뭔가 이바지를 해야지 장사만 하면 되겠어?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기부를 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요즘에는 사실은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새로운 그렇죠. 어떤 융복합의 영역이라고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한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좀 워낙에 빨랐잖아요. 예. 60년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거의 10년 간격으로 빠르게 변화왔는데 60년대 당시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 재화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기업은 전무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업의 주 목적은 결국은 이윤 추구였습니다. 예.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강했는데 보급 활동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전무한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땐 또 정부나 언론에서 국산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애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요구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를 기점으로 조금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자선 활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아까 전에 저희 MC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거죠. 그냥 기부 활동.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떤- 방송국에 네. 뭐 땡땡 회사 그렇죠. 뭐 임직원 일동 얼마,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 그때 금액이 많으면은 큰 글자로 빼주고 그럼요. 뭐 이런 그게 거. 연말연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주요 코너 중에 하나였던 예,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는 임팩트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던 촌스러운 거죠.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떤 비리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등장을 맞아요. 하면서 지켜보는 눈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걸 사용자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골고루.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기업들이 고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의 그 뭐 어떤 사회공헌 활동 어떻게 더 활발해지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사회공헌 지출액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경련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8년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205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2조 7,243억 원에 이릅니다. 오, 엄청 많이 많네요. 늘었죠. 예. 실제로 이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지난 2015년 자료인데요. 2015년에 주요 600대 기업의 지출액은 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공헌 이게 옛날과 달리 어떤 형태로 그 나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실제로
요즘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어디에 생색내기 위해서 돈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사실 이런 어떤 생색내기식의 사회공헌은 이제는 오히려 기업이 하고서도 욕먹는 걸 더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새로운 용어를 좀 소개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일종의 보면 사회적 혁신 사업의 하나로 뜻하는 건데요. 네. 그 사회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슷한 건데 예.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분야 아니면 사회 전반의 어떤 저변을 바꿔 나간다라는 뜻에서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당장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한테 어떤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 그 분야를 제공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맞습니다. 가르쳐 주겠다. 네. 그렇게 사회공헌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국내의 어떤 변화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이미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국내의 기업들도 이런 흐름을 쫓아가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아이디어라는 것, 요 단어만으로도 네. 요즘 들어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당장 뭐 소셜 들어가면 소셜 네트워크를 얘기하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페이스북이 이제 재해나 테러 등이 발생을 했을 때 네. 바로 그 안에서 안부를 묻고 바로 아. 그걸 구호 물자로 보내주는 어떤 장터를 연 거죠. 아, 이런 예. 형태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공유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소 하면 어디가 에어비앤비죠.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은 여행하기 예. 위해서 숙박을만 이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자원봉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어떤 큰 재난을 겪은 지역을 여행 상품을 묶어서 자원봉사를 갔을 경우 아. 그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예, 예. 숙박 비용을 안 받거나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터를 열어놓은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요. 에어비앤비는 어차피 숙소하고 여행객들을 그럼요. 묶어주는 서비스니까 맞습니다. 여행객들한테 야 당신네들 이번 여행 갈 때 좀 독특하게 자원봉사 여행 한번 가라. 그렇죠. 그럼 우리 돈 대줄게. 네, 맞습니다. 땡큐죠. 그럼요. 그러면 매출도 올라가고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사회 지원도 공헌도 하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지역의 어떤 도움도 조금 활성화될 수 얄밉기네요. 있고. 왜냐면은 공헌을 하는 거는 그 자원봉사하러 가신 분들이 공헌을 다 하는 건데 에어비앤비는 거기다 숟가락을 슬쩍 돈으로 얻는 것뿐인데. 그런 게 이제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죠. 기존의 어떤 단순하게 금액만 낸다고 한다면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비리적인 재단이나 집단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정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장터를 만들어 놓으면서 예. 보는 눈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한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한국에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네. 카카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카카오도 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유통 장터를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 농부들을 위한 어떤 장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 여기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주문 생산으로 판매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예. 여기서 하나의 장점은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이 주문 생산 방식인 이거 겁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떤- 아내가 요즘 친환경 천연 화장품을 오, 만들고 좋네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뭘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요거를 이런 카카오 장터에 올리면 그러면 주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주문할 때마다 생산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장터가 재고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의 문을 열고 나서는 이런 어떤 형태의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바뀐 거죠. 유통 구조가 그러네요. 한 번 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글쎄요. 요즘 소방관들이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많이 필요하죠. 힘들어 하시고. 예. 그런데 문제는 소방관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은 상품 가치가 판매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소방관들만 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인들이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더디게 되는 어떤 맞습니다.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 소방본부와 같이 진행을 하는 국내 어떤 유명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예. 고객이 참여해서 기금을 어떤 나눌 수 있는 히어로라는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제품을 구매해 줄 테니 그걸 개발하세요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구매를 해서 지역 소방관분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부 활동에서 이거 제품 하세요가 아니라 소방관들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탄생을 하고 그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
열어준 거죠. 이 아이디어도 진짜 신선하네요. 자, 소방관들이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럼요. 자, 요 상품 개발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개발해가지고 소방관들이 쓸 수 있게 해준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건 실제로 여러 제품들이 나왔어요. 뭐 제설기, 열 화상 추적 가능 드론, 뭐 신발 건조기, 호신용 방검 조끼, 다 소방 용품이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판매는 안 되지만 소방관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근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에서 그 스티비 원더가 맞습니다. 선 주문을 한 그런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다. 뭐예요? 오늘 갖고 오셨다는데 상품이 제가 이제 그 상품입니까? 손목에 착용을 하고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 요렇게 그냥 시계인 거죠. 시계 모양인데 네, 뭐 아무것도 스마트워치.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실지 오돌도돌한 모르겠는데 오돌도돌한 그런, 예, 점자가 점자. 있습니다. 그래서 닷이라 그래서 예, 예. 닷워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예. 이 제품은 국내 스타트업 업체가 만들어 놓은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라고 세계 보시면 최초. 세계 예. 최초입니다. 요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특허 보유된 것만 한 50개 정도가 되어 있는 예, 예. 상황이고요. 이게 아까 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시각 장애인들한테 스마트워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 소감을 갖다가 네. 가져오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스페인으로 여행을 혼자 다녀오기도 했었고 이번에 겨울에 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주소나 아니면 기타 뭐 그냥 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조차도 3인지 4인지 제대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닷워치가 있으면 점자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혁명이네요. 네. 사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 일반인들은 엄청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구가 그렇죠. 열렸잖아요. 예.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창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어 있던 건데 그거를 하나의 해결해 보고자 예.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상품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근데 이 제품이 그 이미 글로벌에서는 엄청나게 이슈를 끌었고 아까 예. 얘기하신 대로 이 제품이 양산이 되기 전에 예. 스티브 원더가 선 주문을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예. 300만 달러 이상의 어떤 선주문 판매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 닷워치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국내 스타트업임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 이렇게 역설적인 거기 상대적인 합니다. 국내 시각장애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만 정도 되나요? 1% 예.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시장이에요. 해외에 더 많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상으로 이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그 쇼핑몰 업체가 이거를 마찬가지로 성구매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상품몰을 따로 열어놓은 거예요. 예.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상품이 일반 쇼핑몰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일종의 네. 사회공헌 활동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옷도 지금 갖고 나오셨네요. 네. 예. 요거는 이제 흔히 보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냥 옷이죠. 제가 요걸 예. 한번 입어봤었거든요. 예. 그 입어본 영상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위에 보시면 찍찍이. 예, 찍찍이 벨크로라고 얘기를 하죠. 찍찍이가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장애인분들이 쉽게 착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한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셜 임팩트의 힘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50%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네. 50플러스 센터에서는 그 50세 이상의 어떤 퇴직 전문 인력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의 뭐 지식이나 경력 등 어떤 경험을 활용 것들을 제공해 줄 수 네.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들의 소셜 임팩트 오늘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권명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